이것도 그냥 바로 구하는데 그래프 위에 올려놓자. 자, 3x 제곱 이거가 있어요. 자, 우린 두 가지 갈래길로 가길 원해. 첫 번째 뭐라고? 서, 가, 세, 실. 세 개의 색은. 두 번째 한 실근 플러스 두 개의 보이지 않는 근. 보이지 않는 주어. 이게 뭐 하면 되겠어? 첫 번째, 자, 두 문제는 공통점이 있어. 뭐 하면 되죠? 0의 왼쪽을 y라고 둡시다. 네. 이 0을 무시할게요. 오케이. 그럼 뭐 하면 돼? 3참수 그래프 길이를 시작하면 돼요. 할 수 있나요? 첫 번째 뭐 해야 돼? 미분하기 전에 그려놓으세요. 3참수의 대략적이에요. 그 다음 뭐 하면 돼? 프라임 통해서 값을 구해요. 오케이. 그럼 미분은 좀 배경 지식일까? 미분해봅시다. 옆 동네로 갈까? y 프라임 미분 3x 제곱 6x 빼기 9. 오케이. 미분한 뒤에 0인 수 찾아봤니? x에 들어가는 수 몇 나와? 이걸 암산하면 안 돼요. 이제 암산해야지. 오케이. y 1일까요? 3으로 나와 떨어지니까. 그리고 대각선지 써봐. 대각선지. 오케이. 그 다음 뭐 하면 돼? x만 찾은 거지 y는 아직 안 구했잖아. y도 구해야죠. 자, 근데 그럼 1일 때를 먼저 얘기해보자. 1일 때 한다. 1. 너 몇 나와? 1 더하기 1 하면 돼요. 1 더하기 3 더하기 9 플러스 k. 계산대에서 몇 쯤일까? k가 남아있는 시기 마이너스 5 플러스 k니? 밑줄. 다음 극대값의 수 몇 쯤일까? 극대값 몇이에요? 마이너스 넣어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넣어보자. 8 플러스 12 플러스 18 플러스 k. 따라옵니까? 계산해보니 몇 나와? 양수끼리 더하고 음수랑 더하면 저 계산 이제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리 쓰시는 분들이 제가 해야 돼요. 빨리 22 플러스 k. 근데 그 얻어진 수를 일단 보류해놓고 우리가 원하는 상태. 그럼 서로 다른 세식은 x축이 새로 만나야 되니까 x축 어디다가 올려놔야 돼? 빨리 올려놔. 바로 가운데쯤 어딘가. 괜찮습니까? 그럼 가운데쯤 어디라는 건 그때의 가운데는 가장 큰 거랑 가장 작은 수의 사이에 들어가고 얘는 0인 거니까. 따라오니? 그럼 뭐가 돼요? 부등식 여러 개. 가장 커 보이는 22 플러스 k 크다. 얘가 제일 크다. 가운데 방금 지나간 숫자 0 크다. 마이너스 5 플러스 k. 그 다음에 뭐 하면 되겠어요? 두 개씩 끊으면 돼요. 오케이? 따라오니? 그럼 K의 부등 어떻게 나와? K는 사이 값이. 함산 좀 해주세요. 혹시 여기서의 등부가 생각? 등부를 줘도 될까요? 자, 등부를 줄까 말까도 고민해야 돼. 지금은 줄 필요가 없죠. 주는 순간 나가는 거야. 왜? 등부를 준다는 건 뭐 하는 거야? 요렇게 지나가는 걸 활용하는 거야. 근데 이건 한중근과 한시근이니까 세시근이 많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또 안 돼요. 오케이. 마지막으로 한시근과 두어근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그래프로 옮겨보자. 바로 여기거나 월 여기겠지? 그럼 x축이 위에 떠 있거나 x축이 아래쪽에 내려가 있어야 돼. 그렇지? 또 마찬가지로 뭐 하면 돼? 크기 관계를 비교하면 돼. 그럼 얘일 때를 먼저 하면은 극대값보다도 높이 있어야 되는 거지. 다시 극대값보다도 x축이 위에 떠 있어야 되니까 x축은 0인데 0이 크다. 얘보다 이거 아까 앞에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22 플러스 k가 0이 더 커야 됩니다. 넘기면 k는 마이너스 22 또는 여기에 더 내려가 있으면 되니까 극소값보다도 내려가 있으면 돼요. 극소값보다도 내려가 있다. 0이 내려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k는 5 이상 5초가 간다. 오케이? 느낌 알겠니?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옆에 이제 필수 문제 29번은 개나 줘버리세요. 오케이. 필수 문제 29번은 개나 줍시다. 여러분들은 학교 어려울 것 같아요. 오케이. 다음 주제 볼까? 필수 문제 30번. 얘들아 지금 우리 뭐 했지? 방정식만 풀었어. 하지만 방부등식은 세트예요. 세트로 나오는 문제예요. 주고. 자, 이번엔 부등식을 봅시다.
자, 일단 기본적인 원리를 볼게. 아까는 뭐였다고? 다시 뭐뭐는 0이 되는 이면 x축과의 교점을 찾으시오래요. 따라오니? 이번에 뭐 할까? 대박. 어떤 식이 부등호가 적혀있는 이게 되는이에요. 이 말과 저 말은 엄청 큰 차이겠죠? 믿었습니까? 근데 똑같아요. 발상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뭘까요? 뭘까요? 설아씨? 바로 부등호를 쓰면서 각각의 y를 삽입하는 거예요. y를 삽입한 순간 얘는 y fx니까 x마다 y의 그래프는 3차 함수건 4차 함수건 이미 그리는 법을 우리는 알고 있어. 0은 0. y? 0은 0이에요. 0은 0이죠. x축. 그러면 만약에 이런 느낌이겠지. 3차 함수의 전체 중의 일부분에서 y 좌표가 0 이상이 보낸다는 건 지금은 x축보다 위에 떠 있는 부분. 다시 해석을 해보자. 0이 fx한테 져야 돼요. 얘가 항상 보정되려면 fx가 얘보다 커야 되니까 이 곡선의 생김새에 점들의 생김새가 x축의 위에 다 들어가 있어야 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 이거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인 거예요. 이건 아까 단수였죠. 몇 개 없었어요. 얘는 여러 개인 거예요. 여러 개. 근데 이거를 x축보다 위에 떠 있다는 걸 다 구할 필요가 있을까? 구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에요. 왜? 그럼 0보다 크게 한다는 건 해석을 해보면 그나마 작을 수 있는 극소의 후보라는 거예요. 끝점. 여기. 다시 처음과 극소. 이 두 가지의 후보들만 대입하고 대입해서 x축 위에 있다라는, 즉 극소 값이나 처음점, 경계를 말해. 경계나 요 극소값이 각각 0 이상이 지켜지고 0 이상이 지켜진다면 전부 다 크겠죠 라고 말할 거예요. 즉 뭐 한 거야? 대표만 비교하자. 그리고 대표끼리만 부등호 비교할 겁니다. 어차피 다 크니까. 이해됐어? 우리 반의 키가 모두 150 이상일 것 같아. 그치? 150 이상일 것 같은데 전부 다 키를 재볼 거야? 아니야. 가장 작아 보이는 너를 올려놓으면 돼. 150 넘지? 그러면 통과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비교할 필요 없이 가장 좀 작을 것 같은 특수한 수만 부등호의 기준에 지켜주는지 확인한 뒤에 되겠지. 되겠지. 오케이? 너 키 몇이니? 5좀 높네요. 150은 좀 내가 160, 우리 반은 160 이상일 거야. 나는 추측을 해봤어요. 160 이상이에요. 딱 160이에요. 공부합니다. 다 160이에요. 말해야지. 한국으로 저는 175입니다. 오케이. 평균 키죠. 대한민국 성인 남자의 평균 키가 173인가? 몰라. 요즘은 나이 먹은 최근 애들이 좀 키가 크다는 연구조사가 있어서. 정재 몇이니? 70? 69, 70, 69. 승부미가 80은 되겠다. 승부미 80. 진짜 좀 서울이던데. 될 것 같은데. 80 괜찮아. 그러니까 뭐 하자. 부등호를 봤을 땐 그래프 또 그리자야. 자, 문제 볼게요. 필수 문제 30번. 아니 문제에서 모든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 무한번 대입할 수가 없음에도 모든 x에 대해서 좌변이 우변보다 커지게 해주세요. 이 사람은 명령하고 있어. 야, 모든 곳에서 이 문자들의 나열이 0보다 클 거야 라는 추측을 하고 있어. 우리는 검증을 해야 돼. 추측에 검증을 할 거야. 첫 번째 뭐 할까? 부등호의 왼편을 y라고 주자. 부등호의 왼편이야. 오늘부터 네모라고 두고 y예요. y를 붙이는 순간 얘는 움직일 때마다 움직이는 4차함수 굴곡이죠. 따라오니까 0의 왼쪽은 4차함수라고 4차함수 그래프 그려놓자. 뭐 하면 되니까? 계량을 그려놓고 미분하면 되니까 자 이제 4차함수 겹치자.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얘가 연습할 때는 해봐야 되는 건데 해보자. 그럼 극값 세운 부분을 일반적으로 세우겠지. 오케이? 그거는 계산해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 해보자. 자, 미분해 볼 거예요. 옆 동네로 갈게요. 자, 미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미분 4x 세제곱
미분 32 는 0. 근데 미분에서 영인수를 찾아보자고.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를 조사한다는 건 4로 나눠봤더니 x세제곱 빼기 8이 영인수가 있는지를 푸는 거야. 따라오니? 근데 얘는 아무리 인수분해 해도 듣고 있니? 아무리 인수분해 해도 이거 세제곱 인수분해로 쓰면은 6단식으로 나와 이거. 그러면 영인수를 크기수로 적으려고 봤더니 크기수로 적으려고 봤더니 이게 허근이죠. 그래서 얘 허근인 거 보여요? 얘 허근 아닙니까? 어떻게 영인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값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근이 단일후보예요. 실근이 한 개밖에 없죠? 그럼 뭐 하면 돼? 다시 트라이얼이 영인고수 그랬더니 근이 한 개밖에 없어. 근데 나는 세 개일 것 같다는 추측을 했는데 바로 4차 함수의 돌연변이가 발생한 거죠. 응? 왜냐면 미분은 일반적으로 3개 4차 함수는. 근데 한 개밖에 안 나오네? 그럼 뭐 하면 돼? 아니 내 말을 들어봐. 이렇게 하면 돼. 봐봐. 이렇게 자 일단 미분하고 보자. 2 쓰고요. 허허라고 쓰면 돼요. 말장난인데 그냥 있어. 그 다음에 모르니까 허그를 한번 써요. 근데 허그는 그냥 안 보이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일단 이 쓰고 허 쓰니까 뭐가 되겠어? 여기 사라져야 돼. 그래서 참수의 돌변이가 발생하죠. 오케이? 참고로 한 놈은 실근인데 남은 놈이 허근이면 4차함수의 개형은 터닝 포인트를 가져다가 애매하게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알려지는 사실이에요. 4차함수 자꾸 저번에 말했었죠. 4차함수는 4개 있어요. 2번 굴곡 있는 거, 한 번만 굴곡 있고 멈췄다가 가는 거, 살짝 구부러진 거, 안 구부러진 거. 이게 있거든. 지금은 이거야. 이게 그 느낌을 알아주셨는데, 아니 봐봐. 얘는 미분에서 영인수가 2개는 있어야 돼요. 한 번 지점과. 근데 지금 미분해봤더니 영인수가 안 밝혀지잖아. 한 개밖에 없잖아. 그러면 여기는 텅텅 비어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살짝만 굽어야 돼요. 이랬어 느낌? 그게 미분의 느낌이에요. 따라서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다룬 4차 함수는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일단 그래프 그려놓으니 이제 뭐 하자? 그 값이 하나밖에 없는 거라서 계산 좀 해보자. 그럼 2를 넣을 때 y는 몇 나와? 2를 넣을 때 y는 계산 해야 돼. 이거 한 점은 구해야 될 거 아니야? 포인트 나옵니까? 알리 16 빼기 64 플러스 2예요. 오케이? 그럼 계산해 보니까 y는 마이너스 48 플러스 a가 되겠지? 자 근데 그럼 그 값을 구했어. 마이너스 48 플러스 a.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었지를 거슬러 올라가. 우리 뭐 하고 있었는가? 우리 처음으로 들어간 거였어. 0 이상이 될 거야 라는 추측을 하기 위해서 0을 무시하면서 그랬어. 자 그럼 여기서 x축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자, x축의 상대적 위치를 찍으세요. 여기다가 얘가 더 크게 희망한 거 아니에요? 아니 얘가 더 긍정적이에요. 0보다 크다요. 그럼 0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위에 있다고 하죠. x축 y는 0이 이렇게 내려가 있어야 크다는 거 알죠? 이해되니? 따라서 뭐 하면 돼? 대표끼리만 비교해. 대표끼리만 끝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나온 숫자 마이너스 48 플러스 a가 부등호에 정한 놈이야 0. 근데 같아도 되는 거죠? 다시 같아도 되는 거 동의합니까? 어차피 같아도 접한 거니까요. 접한 거라서 등호가 있으므로 등호 줘도 돼요. 이해됐어? 따라서 이해하면 a의 최종 범위는 48 이상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오케이? 진짜 이해했니 서하나? 4차 함수 그래프를 기본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만 부등식을 풀 수 있고 아까 앞에는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도 그래프가 무조건 그려져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다음 문제 2번 fx가 gx랑 서로 독립적으로 적혀 있어요. 자, 서로 독립적으로야. 자, fx는 뭔데? 4차식
3x 4제곱 빼기 6x 4제곱 플러스 5x 제곱 더하기 a야. gx는 독립적으로 3차 함수예요. 근데 문제에서 희망하는 게 뭐야? 자, 희망하는 거. 두 개 줘놓고 희망하는 게 뭔데? 부등호를 지켜야 해요. 자, f가 커야만 한다. gx보다. 이거를 출제자께서는 항상 성립하도록이라는 말을 썼어. 항상이랑 붙어있니? 문제? 항상 되도록이야. 그럼 뭐 하면 될까요? 아까 했던 느낌이 있어. 서로 복잡한 식이 섞여 있으면 뭐 하길 쓰죠? 한쪽으로 몰빵하자. 그럼 한쪽으로 몰빵해서 문제를 풀자가 첫 번째 발생했어. 부등호를 지키는 거는 이해하면 돼. 오케이? 그럼 이해해보자. 그럼 이해하면 어떻게 되죠? fx-gx가 0 이상이면 같은 말이죠? 이항에 맞더니 크다. 0 이상. 자, 근데 f랑 g는 우리 지금 식을 줬을 때 대입해요. 오케이? 그럼 대입하고 빼면 어떻게 되겠어? 좀 날아가는 문자가 있겠지. 좀 날아가는 문자가 있을 거 아니야. 빼보자. 어떻게 되니? 아, 계산의 영역이라서 제가 하기 싫은데. gx 이거요. 제곱 플러스 7이야. 그거 하나 같다 0이야. 따라오니? 그냥 뭐 하면 돼? 서로 동류한끼리 줄여요. 동류한끼리. 보이니? 4차는 혼자 있습니다. 그대로. 3차는요. 요 식기랑 요 식기. 근데 빼기를 가지면서. 어떻게 돼? 마팔 좋아요. x 세제곱. 남은 2차랑 2차끼리. 빼기 하는데. 이 5야 플러스 5 나죠? 6x 제곱. 빼기 하면은 숫자끼리는 상수끼리니까 a 빼기 10. 자, 일단은 부등호 방향을 적는 겁니다. 간결하게 적는 거예요. 그냥 뭐 해야 돼? 얘가 항상 커지는지는 한 번에 알 수가 없어요. 뭐 해야 돼? 미분의 힘을 빌려야 돼. 자, 미분의 힘을 빌리자. 첫 번째 뭐 하자? 0의 왼편을 네모라고 두면서 y라고 줍시다. 일단 y를 장착시킨다는 거에 계속 기억해주셔야 돼요. y를 주세요. 그러면 x가 들어있는 어떤 함수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식은 4차 함수의 자격이 되는 거죠. 그럼 4차 함수는 그릴 때 뭐 하기로 했었어? 미분하기 전에 개형을 그려. 어떻게? 앞에 개수를 보면서. 양수잖아. 양수잖아. 그럼 양수의 4차 대표 그림. 네, W. 일단 대충 그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하자? 데코레이션. 그 중간중간 꾸며주면 돼요. 어딘가 점선으로. 그럼 여기는 어떻게 알아? 미분이 0인 곳이야. 자, 이제 미분합시다. 살짝 옆 동네로 가면 미분할 수 있어요. 자, 미분법. 자, 12x 세제곱 빼기 24x제곱 플러스 12x. 미분하는 게 이게 사라져요. 상수니까. 미분하면 이건데 미분한 건 0이 되기 위함이에요. 미분은 0일 때가 중요해요. 오케이? 근데 이거 인수분해 되는 x죠. 자, 12x로 묶으면 공통 문자로 묶으면 12x면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로 들어갑니다. 놀랍다. 자, 그럼 인수분 해보니까 얘들아 이거 인수분인데 이거 완전 제곱식이지. 완전 제곱식이면 특별한 건데. 보자. 이렇게 인수분 되는 거 보여? 그리고 뭐 하기로 했었지? 미분한 것에 0이 되는 수를 크기 순으로 적고 중근까지도 적어. 중근도 적어주면 돼. 자, 크기 순으로 0 0 1 1 다시 0 1 1이야. 011 핸드폰 번호네요. 오케이. 011. 그다음 뭐 하면 돼? 이상하다 싶으면 지워. 자, 이상하다 싶으면 지우개로 지우는 거. 뭐죠? 바로 여기가 이상하죠. 같아야 되는데. 여기 지우개로 지우면 붙이면 장수를 도련변이로 만들 수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짝 그림 다시 줘보면 어떻게 되겠어? 바로 이런 느낌이겠지? 이게 쌤이 말하는 도련변이에요. 여기 붙이면 돼요. 느낌 알겠니? 그리고 강조하자. 어딘가와 어딘가를 강조할게. 0, 1. 자, 그러면 특별한 분 어디겠어? 둘 다야? 얘는 안 특별해. 그냥 1이잖아. 1일 때 어떻게 쓰겠지? 관통하는 거야. 여기만 보면 되겠지? 그럼 0일 때 y 값 끝까지 구해야 돼. 끝까지. y는 몇 나와? 0을 넣었을 때 베타는 처음식이야. 0을 넣어보자.
그럼 사라지는 거 맞니? 뭐만 튀어나와? A-10만 나와. A-10. 따라오니?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다가 뭐 하면 돼? X축을 올려놓으면 돼. 근데 우리는 지금 이만큼이 0보다 크게 희망하니까 Y가 0 이상이 되게 희망해. Y가 0 이상이니까 X축이 어디에 찍혀 있어야 돼? 여기서 X축을 삽입해봐. 어떻게 돼? X축 어디 있어야 돼? 옆에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돼야만 위에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진다는 걸 계산까지 해야죠. 뭔데? 그러면 전부 다 대입할 필요 없이 가장 특별할 때만 아까 구했던 식과 X축은 사실상 Y가 0인 거니까 X축은 Y가 0일 때예요. Y끼리 비교하면 다 나온다고. A110 0 이해하면 시간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4차 방정식이든 4차 부등식이든 그냥 다 풀 수 있어요. 그래프다. 오케이? 이석분이 이런 거 배우는 겁니다. 좋습니다. 옆에 내용 한번 읽고 해보시고요. 나머지는 지금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지금 읽고 해보세요. 자, 다음 단원까지 하는 게 오늘의 아까 처음 말했던 미분 끝내겠다. 오늘 미분의 한 처리까지 끝낼 겁니다. 다음 단원이 가장 재밌습니다. 저는 가장 쉬우면서 재밌는 부분이 마지막 단원에서 정상이에요. 다시 쌤의 미분의 가장 재밌을 때가 어디냐면 8번째 활용. 속도와 가속도. 이거 과학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정제가 좋아하겠는데. 아, 여기 주면 망했네. 여기는 좀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어떡하지? 왜 그래요? 야, 물리 좋아하는 사람들이 재밌어요. 이거 진짜 재밌어요. 왜요? 아니, 과학 좋아해요? 아니 과학 그래도 수학보다 나은 것 같아요. 과학 몇 등급이에요? 네? 과학 2등급이요. 모의고사 몇 등급이에요? 아 모의고. 9등급제에서. 아하. 전 항상 1등 나왔다. 아하. 네. 모의고사 좀 망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도함수의 활용 마지막입니다. 바로 속도와 가속도입니다. 오케이? 가보자. 도함수의 마지막 활용, 속도와 가속도. 여기는 근데 엄청 쉬워요. 이해를 못하더라도 외우면 되거든요. 여기는. 이해를 못하더라도 외우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간다. 얘들아, 책에 있는 설명과 다르게 할 거예요. 오케이? 가보자. 얘들아, 일반적으로 우리는 좌표 평면에서 여기가 x의 느낌이고 y인데 자, 이제부터는 변수축을 시간, 앞글자 t를 쓸 겁니다. 시간 변수 t.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는 살짝 포개어져 있지만 자, 어떤 한 축을 t축, 얘들아 이건 시간축이야. 시간은 0보다 큰 것만 인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x축. 자,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시간이 흐를 때마다 어떤 물체를 관찰하면 움직이죠. 안 움직이는 건 거의 없어요. 웬만하면 다 움직입니다. 오케이? 따라서 뭐가 있냐면 저가 시간이 움직일 때마다 그 시간마다 그 어떤 움직이는 물체의 위치를 수직선 상에서 움직이는 물체라고 치면은 움직이는 거야. 오케이? 개리 같은 거 생각해봐. 개리. 안 돼! 좀 잡아봐. 자. 시간에 따라서 그 떼굴떼굴 굴러간 어떤 물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물체를 수직선 상에서만 움직인다고 치자. 자, 그러면 서로 점을 연결하면 이때 시간에 그 물건의 위치를 화살표로 연결하면 시간에 따른 그 물건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이제부터 위치 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시간에 따른 물건의 위치요. 근데 그 물건은 어떻게 한다고? 수직선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수학에서의 가정이 있어. 수직선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들아, 시간이 적절한 시간에서 그때 그 물건의 위치는 계속 이렇게 매핑이 될 거야. 움직이고 있겠지. 따라오니 그때 시간에 따른 그 물건의 위치를 수학자들은 식으로 x라는 위치는 t에 대한 변수를 가지는 어떤 규칙이 있을 것이다. 위치 함수라고 부를 거라. xt. 얘들아, 이거 괄호에도 t는 어떤 수식어예요. 마치 fx처럼 어떤 함수에 괄호에고 변수를 적는 거예요. xt. 오케이? 따라오니? 자, 근데 그럼 위치 함수라는 건 시간에 따른 위치를 각각의 순서쌍마다 점으로 옮기면 좌표 평면을 옮기면 적당한 굴곡을 가질 거라고. 나는 지금은 직선 연결로 했지만
걔를 부드럽게 연결하면 어떤 곡선이 나오겠지가 다음 생각이에요. 따라오니? 네. 1,3, 1,2, 몇 점별로 찍으면 어떤 곡선이나 지선이 나올 거라고. 물건의 위치가 일직선이지만 2차원처럼 그린 거야. 1차원이지만 2차원처럼 착각해서 그리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니? 네. 지금 물건은 뭐하고 있다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거 90도 회전시킨 거예요. 90도 회전시켜서 붙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부터 뭐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중학교 때부터 배운 게 있어요. 바로 뭐였죠? 그 물건에 움직인 시간 동안에, 자, 움직인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 움직인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를 바로 걸린 시간분의 그 간 거리를 수학자를 뭐라고 불렀냐면, 기억나요? 움직인 시간분의 움직인 거리는 우리 앞에서 배운 게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속력 아니에요? 속도라고 배웠습니다. 오케이? 자, 거속식 해가죠. 거속식. 그게 여기서 다시 하는 겁니다. 움직인 거리를 시간 넣으면 그 약분된 정도를 이렇게 속도라고 약속하자. 근데 그때의 중학수학은 사실 뭐냐면 생략된 말이 있어요. 평균 속도였던 거예요. 자, 속도의 약속은 일반적으로는 평균 속도입니다. 1초부터 10초가 될 때까지의 그 시간 동안 간 거리는 시간분의 거리니까 약분된 결과지 각각의 점을 반영하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만큼 출발했을 때 저만큼에 도착했다고 치자. 그때 속도의 개념이 뭐라고? 움직이 시간분의 그때 점의 y좌표를 바라봤을 때 이 y좌표야. y좌표 이 간거리 즉 시간분의 간 거리를 나눈 걸 속도라고 불렀고 그거를 입체적으로 그리면 두 약점을 자로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니? 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움직일 시간이 2시간이야. 근데 내 그때 동안 내가 100km 움직였어. 다시 2시간 갔는데 100 움직였어. 그럼 속도는 몇인 거야? 50원. 50. 근데 그걸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움직인 거리는 시간이 50번 들어간다. 반복할 수 있는 거라고. 다시 움직인 거리와 시간을 나눈 정도가 속도라고 치면 50만큼이면 그 50의 의미가 뭐다? 작은 시간과 긴 거리를 시간을 50번 반복하면 얘가 된다. 오케이? 비율인 거죠. 비율. 들어가는 횟수인 거야. 횟수. 들어가는 횟수 50회. 이해되니? 자, 근데 평균 속도는 재미가 없지. 왜? 처음 간 곳과 마지막 간 곳의 차이분의 차이기 때문에 처음과 끝만 보는 거고 이 중간 과정은 무시가 되어 있는 거잖아. 왜 처음 끝만 봅니까? 중간 과정도 있는데 중간 과정은 무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니? 이 곡선을 무시하고 직선처럼 보는 거잖아. 그래서 뭐 하자? 수학자들은 욕심을 낸 겁니다. 바로 뭘까? 일상생활에서 평균 속도는 주어진 자료를 훼손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시하거든요. 각각의 점들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학자는 이제부터 평균 속도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하자? 자, 이거 나온 거야. 속도 앞에 두 글자를 생략할 겁니다. 순간 속도요. 자, 계속 말해요. 순간 속도. 근데 순간을 생략해서 말할 거예요. 자, 수학에서 말하는 속도는 이제부터 순간 속도입니다. 쌤, 순간 속도 어떻게 구하죠? 자, 어떤 움직이는 물체가 있다고 치면 아까는 뭐였다고? 출발지랑 목적지가 있을 때 간 시간분의 간 거리를 나누면 평균 속도인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재미가 없다고. 근데 이 평균 움직임 시간을 촘촘하게 0에 가깝게 치면 0에 가까워지려 하면은 우리는 각 지점마다 앞에서 배웠던 미분계수라는 걸 미분계수를 구할 수가 있다면 이제부터 그 한 점에서의 순간 속도를 미분계수랑 대응을 시키면 대응이라는 건 연결시키는 거예요. 대신하는 거죠. 순간 속도는 함수의 미분계수로 약속을 하면 빠른 정도를 의미한다 라고 러프하게
해야죠. 약속하자는 거지. 이해됐어? 아니 길고 긴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안 중요해. 우리는 한 점마다 순간적인 어떤 빠른 정도, 순간 속도를 궁금해할 거고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순간 속도는 미분이라고 부를 거예요. 미분계수. 오케이? 접선의 기울기 다 같은 말이야.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F 라인 다 같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겁니다. 자, 주어진 위치를 미분하면요 속도가 바뀝니다. 자, 한글로 읽으세요. 위치를 미분하면 순간 속도. 근데 순간을 빼고 그냥 위치는 미분하면 순간적인 속도로 바뀐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사실상 미분을 배우는 게 이거예요. 뉴턴이 과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미분을 발명한 이유가 빠르게 움직이는 물건들의 속도를 말하고 싶은데 답답한 거지. 이거 뭐지 대체 속도. 그래서 미분이라고 도입한 이유가 사실 순간 속도를 구하기 위함이고 사실 여기가 원래 원점입니다. 근데 이거 마지막 나오면 참 아이러니 한데 이렇게 위치를 미분하면 순간 속도를 의미한다. 이렇습니까? 그리고 기호로 쓰면은 위치에 대한 식이 xt인데 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야. 근데 속도의 앞글자가 뭔지 알아? 영어 중에서? 속도의 영어 벨로시티인가요? 멜론인지 모르겠어요. 벨로 V를 많이 씁니다. 소문자 V입니다. 벨로시티의 앞글자 V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한 번 더 속도의 속도 다시 속도의 또 속도를 구하면 그거를 여기 과학 시간 한번쯤 배웠겠지만 과학 시간 배웠죠. 속도의 또 속도를 구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속도의 속도는 가속도다. 속도의 속도는 가속도다 해서 그 속도를 VT를 미분하면요 가속도라고 부를 건데 다시 속도를 미분하면 속도의 빠른 정도야. 가속도라고 나타납니다. 근데 가속도의 영어가 엑셀러레이션인가요? 엑셀 발발할 때 엑셀 맞아요? 엑셀 발발 엑셀. 그때 앞글자 주로 A라고 씁니다. 엑셀러레이션의 A입니다. 오케이? 따라옵니까? 별거 없어. 거창하게 말했지만 이론적으로 말할 거지. 이따 계산법은 다 나올 거야. 오케이? 가봅시다. 예시.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어떤 물체가 있어요. 물체. 자, 근데 알려져 있대. 그 물체는 자 x는 간다. t의 세제곱 빼기 3t제곱 플러스 뭐하지? 마음대로 할게. 재미없어요. 플러스 2t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가 있을 때 자, 시간 1에서의 순간 속도, 그냥 속도를 구하셔는 뭐 하시면 되냐면 그냥 주어진 위치를 강제로 미분하고 미분하면 속도로 바뀐다 라고 볼 겁니다. 따라서 x 프라임은 미분하는 거 3t제곱 빼기 6t 플러스 2 그리고 궁금한 시간을 대입하면 돼요. 궁금한 시간을 미분하고 대입하면 됩니다. 몇 나옵니까? t 내려보세요. 쌤 속도가 움직일 수가 있나요? 말 돼요. 왠지 아십니까? 속도는 움직이는 물체의 방향까지 말해줍니다. 자, 방향까지 말해주는 거예요. 슈엔장. 잘한다. 아니 그럴 수 있잖아. 자, 이거 시간축이야. 이건 위치축이야. 오케이? 어떤 물체가 출발할 때 삐리비리 삑삑삐리 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이거는 시간의 흐름인 거고 이거는 위치의 흐름인 거야. 아까 말했지만 축과 축을 90도 회전시켜서 그린 거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물체가 움직이다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그때는 이 물체는 위아래 방향으로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일직선으로만 움직이는 거야 지금. 오케이? 그러다 뭐 하고 있니? 시간이 좀 더 흐르면 이게 점별로 돼. 점별로.
그럼 언제까지는 점점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이세요? 가다가 수진한 거예요. 위 아래로 쓰니까. 오케이. 그러다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 보면 뭐 하고 있어? 여기서 올라가요. 올라가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위로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3단계 거쳐서 가는 그림을 올라가는 걸 입체적으로 그린 거지 사실은 일직선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일직선으로.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물체는 속도가 없을 수도 있지. 예를 들어 이쪽 포인트에서는 그 물건에 접선을 그으면 오른쪽 위로 향하니까 양의 기울기 나올 거 아니야.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일 거 아니야.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은 이쯤에 닿을 때는 이쯤 말고 올라갈까요? 이쪽? 그럼 이 물체가 여기 있을 때 순간 속도는 접선을 그을 때니까 호로로. 그래서 기울기가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고요. 반대로 갈 때. 오케이? 또는 이쪽 지점에서는 그 물체의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접선에 그으면 양의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는 미분계수가 양수가 나옵니다. 오케이? 뭐 그런 것들 알려주는 게 계시고 속도는 음수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들아 속도가 음수일 수 있는 걸 가정해서 사람들은 부호를 신경 쓰고 싶지 않을 때 그치? 부호를 신경 쓰고 싶지 않을 때는 새로운 용어를 만듭니다. 이거 찾지 말아야 돼요. 속도에 비유되는 용어 바로 뭐죠? 속력입니다. 속력. 자, 속도랑 속력은 비교를 잘해야 돼요. 자, 뭔 차이죠? 속도는 빠른 정도와 방향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부호와 어떤 수? 속력은요? 방향을 신경 쓰지 않을 거야. 그냥 뭐 하는데 빠른 정도만 궁금한 거라서 속도의 절대값이라고 약속해요. 다시 속력과 속도 차이에서 속력은 이게 한자로 힘력이에요. 힘이야. 빠른 힘이라는 건 그냥 그 숫자 속도에 절대값 붙인 거. 1 정도로 빠르다 하고 싶은 거고 부호가 있는 건 속도라는 개념인 거예요. 부정적으로 1만큼 움직입니다. 오케이? 음수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쌤, t가 1인 곳에서 가속도를 구하래요. 자, 가속도도 순간 가속도예요. 수학에서 말하는 건 순간 가속도. 가속도 어떻게 구하죠? 가속도 약속이 뭐였어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바뀌는 거예요. 가속도로. 그래서 뭐 하면 될까? 일단 처음 그 위치 함수를 위치를 한 번 미분하면 다시 한 번만 미분하면 v가 되는 거예요. v는 벨로시티 약자입니다. 미분하면 네. 오케이 뭐 됩니까? 3t 빼기 6t 플러스 2. 그 다음은 속도의 상태를 다시 한 번 미분하면 미분이요. 이거 미분하면 v의 다음 단계는 a예요. 액셀러레이션. 가속도는 미분된 식으로 바뀐다. 6t-6 하시면 되고 시간에다가 원하는 수를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가속도가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참고로 가속도도 부호가 있어요. 하지만 가속도라는 개념도 부호가 있습니다. 플러스 가속도랑 마이너스 가속도가 있는데 그거에 이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부호가 있는 어떤 수를 읽으시면 돼요. 오케이? 양수여도 되고요. 음수여도 됩니다. 물론 가속도도 절대값만 알고 싶으면 가속력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그 표현 거의 안 써요. 가속도는 많이 쓰지만 가속력은 안 써요. 오케이? 자기 좀 알겠니? 화장실 가고 싶니? 네.